스타일링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원장 이지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강의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명사 연설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입니다. CEO로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강단에 서서 많은 분들에게 스피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효과적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전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유명한 명사 연설 스피치를 예로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마크 저커버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스피치를 통해서 연사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2017년도에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영상을 준비 못한 대신에 성대모사까지는 아니고요. 그 오프닝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I love this place. Thank you for all coming out in the rain, the pouring rain. We are going to make this worth it for you. I'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day because, let's face it, you accomplished something that I never could. If I get through this speech, it'll be the first time I actually finish something at Harvard. Class of 2017, congratulations. 자, 이렇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거의 오프닝을 보면요, 제가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날 당시에 2017년도 졸업식 때 축사 연설을 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다 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크 저커버거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어리언스들이, 청중들이 도대체 몇 번 웃나 세다가 30번을 넘어가서 제가 세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계속 웃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거에서 배울 수 있는 명사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 첫 번째는 바로 유머입니다. 네.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화를 할 때, 특히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 유머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거에서 배우는 유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닝에서 첫 번째 마크 저커버거가 뭐라고 얘기했죠? 혜진 씨? 나도 졸업 못한 여기. just write the opening. 제일 첫 번째. I love this place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크 저커버거의 유머가 위대한 것에 여기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 중퇴를 했죠. 중퇴를 하고 10여 년 후에 13년 만에 그 학교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곳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웃는 거죠. 마크 저커버거가 졸업하지 않은 중퇴한 그 CEO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는 거죠. 자, 몇 마디만 하는데도 계속 웃어요,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가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크 저커버거의 유머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머 때문만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거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오늘 이 스피치를 끝낸다면 이곳 하버드에서 무언가를 끝내는 최초의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본인의 그 중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유머 감각 있게 표현을 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2017년 졸업하신 여러분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마크 저커버거에게서 배우는 퍼블릭 스피치, 유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스피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스피치 중에 이 사람의 스피치, 이분의 이야기, 강의, 스피치는 굉장히 재미있더라, 유머가 있더라, 그런 스피치 있었을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서희슬 씨는요? 저는 김미경 씨의 연설이 가장
귀에 잘 들리고 네. 재밌고 되게 좋았어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피치에 유머가 있어야지 청중들을, 시청자들을, 관객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혜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적이고 단아해 보이지만 이분이 유머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박혜진 아나운서가 유머와 그리고 개그감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항상 개그 프로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개그 프로에서 이제 뜨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따라해보고 싶어서 따라하는 편이에요. 숨은 노력들이 있었군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크 저커버그의 연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청중과의 교감입니다.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가 청중과의 교감을 시도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How many of you remember exactly what you were doing when you got the email telling you that you got into Harvard? 무슨 뜻이죠? 혜진 씨? 처음에 이제 합격했다고 말했을 때 어땠냐고. What you were doing. Sorry. 뭐였냐고. 네네. 뭐 하고 있었냐고. 그 졸업식에 앉아있는 그 학생들에게 처음에 하버드 합격했다라는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자, 마크 저커버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유머가 들어갑니다. He said, I was playing video game civilization 이라고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한 번 청중들이 막 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How many of you remember your first lecture here in Harvard? 하버드에서 처음 강의를 뭐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진지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앉아있는 그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하버드에서 많은 추억들이 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저의 가장 큰 소중한 이곳에서의 추억은 아내를 하버드에서 만난 겁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유머가 들어가요. He said, I'm gonna,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I'm going to get kicked out in 3 days, so we need to go on a date quickly. 네, 그 아내에게 3일 내에 내가 학교에서 퇴학당할 거니까 데이트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any of you graduating today can use this line. I'm gonna get kicked out today. We need to go on a date fast. 라고 이 라인을 한번 이 문구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또 한번 어리언스들이 청중들이 웃습니다. 청중과의 교감입니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혹은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질문을 그 어리언스들에게 스피치 처음에 오프닝 때 던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CEO분들은 가만히 서 계셔도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근엄해 보이시고요. 충분히 무거워 보이십니다. 좀 웃으시고 유머 감각을 키우시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중과의 교감과 유머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청중과의 교감도 있지만 마크 저커버그의 스피치에서 그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짜임새 있게 전달을 합니다. 이날 축사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했던 주제는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였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스피치 이 연설을 쭉 뽑아보고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면 재밌었던 그 대화 분위기와 함께 내용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구성 있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그 논리 속에서도 딱딱하지 않게 적절한 예시를 듭니다. 나만의 목적의식, 나만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한 곳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 스피치를 하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적의식,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 적절한 예시를 들자면 어떤 예시를 줄 수 있을까요?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마크 저커버그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듭니다. One of my favorite stories is when John F. Kennedy visited the NASA Space Center. He saw a janitor carrying a broom and he walked over and asked what he was doing. The janitor responded, Mr. President, I'm helping put a man on the moon. 멋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가 나사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라고 물었는데 그 janitor said, 대답하기를 Mr. President, 저는 대통령 각하,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에 돕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요성,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면서 그 본인의 자신의 주장에 맞는 재미있고 적절한 감동적인 일화를 마크 저커버그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크 저커버그의 스피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심입니다. 자, 스피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스피치 스킬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없다면 청중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졸업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슴 뭉클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졸업생들 이름을 부르고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고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본인의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시빌리제이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웁니다. 자, 진심이 없이는 눈물이 나지 않죠. 연기자가 아닌 이상 마크 저커버그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청중은 그 마크 저커버그의 눈물과 진심 어린 그의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에서 배우는 스피치의 특징, 첫 번째는 유머, 두 번째 청중과의 교감, 호흡, 세 번째 정확한 구성과 적절한 예시. 마지막 뭐였죠, 이슬 씨? 마지막은 진심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스피치, 이걸 활용한 여러분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스피치를 하는 거고요.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 스피치 부탁합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면 너를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고 그리고 건강히 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그땐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총체적 난국이었던지라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막상 유학을 가고 또 일을 구한 다음에 자취를 하고 이래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를 잘 먹게 하고 잠 잘 자게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세상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아빠가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디서든 어느 힘든 상황에서든 너를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힘든 일을 잘 해내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내 인생의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혜진 아나운서의 이 스피치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그 4가지 중에 무엇을 사용한 것 같은가요? 네. 진심, 그리고 적절한 예시, 아버지 말씀, 예시도 들어갔죠? 맞나요, 혜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스피치를 배웠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실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슬 아나운서의 한번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들어오기 전에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오늘 혹시나 영어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영어 울렁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시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진짜 쉬운 건데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 전까지 두 분께 절대 저희 정말 안 이럴 거니까 제발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지금 제가 24살인데요. 대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공부가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취업을 제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배울 게 너무 많고 영어도 계속 해야 되고 배우면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일단은 배우면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 말씀보다는 다른 선생님이나 선배의 말이 전 좀 더 가까이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무용을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무용 전공을 했었는데요. 한국무용이 처음엔 되게 쉬웠어요. 발레는 막 다리를 귀 뒤까지 찢고 막 그랬는데 한국무용은 그냥 팔만 조금 들고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발레보다 한국무용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왜 막 40살, 50살 되신 큰 선배님들도 계속 그 비싼 돈을 과외를 주고 배우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많이 어린 나이지만 아직 많이 어린 나이지만 정말 배움에 있어서 영어든 무용이든 뭐든 끝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같은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슬 아나운서의 스피치 정말 잘 들었는데요. 어떤 기법을 벤치마킹에서 사용한 것 같은가요? 저는 먼저 계속 얘기했던 영어 제발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부분은 유머를 이용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예시로 무용도 들고 네. 이런 저런 예시를 써서 예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우면은 끝이 없다라는 제 진심을 들려드린 그런 스피치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기자님의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 현직 지금 정치부 기자로 국회에서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전에 있던 회사가 MBC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 입사 전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저도 유학을 해서 시드니 이상 9년을 살고 대학에서 국제언론학을 나와서 거기서 취재기자로 일을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순탄치가 않았어요. 유학 9년을 하게 되면 사실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안 돼요. 둘 다. 그게 안 돼요. 원래. 예. 그리고 주위에서 온갖 악당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다들 이제 애들이 암울해집니다. 그때 졸업반 되면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우리 뭐 하지부터 시작해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가서 우리 뭐 할까 여기서 남을 수 있을까 그 주위에서는 이제 다 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기업을 한국 가면 너희 절대 대기업 못 갈 거다. 90% 이상은 너희들은 취업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현실이었어요. 친구가 졸업을 했는데도 1년 동안 한국에서 취업을 못해서
지금 두바이에 가 있고 한 친구는 진짜 3년을 놀더라고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번 호주에서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한 10개월 이상을 사실은 저희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어요. 우선 돈을 버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리고 그 후에 기회가 온 게 취재 기자였어요. 이제 그 회사가 자회사로 있던 회사가 신문사였는데 이제 전 대학을 나왔고 국제언론학을 나오다 보니까 그 살릴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한 게 취재 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4개월 무급으로 일을 했어요. 밖에서 13시간을 취재를 하고 허문입니다. 13시간을 취재를 하고 이제 시드니 시청까지 출입을 하면서 4개월 했지만 사실 거기서 취업 비자를 받지를 못하고 거의 암울한 상황에서 다들 사람들이 말했던 너도 마찬가지지 라고 한 상황에서 귀국을 했는데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맞닥뜨린 게 MBC였어요. 그냥 잡코리아에 하나 떠있던 MBC를 이제 취업을 구하면서 했던 데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MBC 보도국 국제부 CNN 팀이라 해서 외신 번역을 하면서 이제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데였거든요. 진짜 우연치 않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선 해보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도전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했고 최종까지 가서 그때가 아마 80대 1이었나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한 후 2달 만에 붙었던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이 아무리 악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찾아가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이 얘기를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자님 이 스피치에서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신 것 같은가요? 네, 유머도 들어갔고 진심도 있었죠. 네, 맞나요? 다 들어간 거. 다 들어간 교감도 거. 들어갔고. 네네네.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거를 여러분께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시라고 직접 이렇게 스피치 훈련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요 4가지 중에서 간단한 그냥 구성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간단한 스피치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버팀목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2번째는 저희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12회차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옆에 있겠다고 고집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뉴욕에 보내셨습니다. 뉴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라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며 아버지께 아버지 옆에 남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야기를 저희 친오빠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오빠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남아있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가라 라고 했습니다. 너의 만족과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간호했다라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라면 네가 남아있고 아버지께서 네가 넓은 세상으로 가서 너의 꿈을 펼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가족의 사랑 때문에 저는 단 하루도 뉴욕에서 허투루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 저의 무기는 저의 꿈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꿈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무기는
어떤 고난이 와도 혹은 어떤 행복이 와도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 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됩니다.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유머, 청중과의 교감, 그리고 정확한 구성과 짜임새 있는 구성과 적절한 예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마지막을 까먹네요. 진심을 표현해 주시면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크 저커버거의 이 연설을 한 10번을 넘게 봤어요. 그 의회 출석 청문회도 한 5번을 넘게 봤고요. 이번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스피치를 보면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벤치마킹 하고 싶었던 부분은 첫 번째, 유머였습니다. 유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혜진 씨처럼 선천적으로 유머 감각을 타고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유머와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네, 맞죠. 긍정적인 사고에서 유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피치를 해야 될 경우에 CEO 분들이 많은 분들 앞에 서야 되는 경우에 사실 긴장되는 순간도 많고 이 유머를 해야지 하지만 유머를 사용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스케일의 크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케일이라는 것은 나의 성품의 스케일일 수도 있고요. 경험의 스케일일 수도 있고 지성적인 분야의 스케일일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을 키우면 유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중퇴했지만 그 상황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스케일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린데 붐이라는 여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찌나 그 독일 군들이 잔인하게 고문을 했던지 가족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여사도 코린데붐 여사도 너무 치욕스럽고 정말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나서 그녀가 감옥에서 나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끝나고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놀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악수를 하는데 독일의 한 남자가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사람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본인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순간 그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있는 순간에 마음을 침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왔더라라는 그녀의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하는 스피치든 내려와서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하는 스피치든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여유가 나올 수 있고 유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서시든지 또 누구와 마주하시든지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그 기법들 잘 사용하셔서 또 스케일의 크기를 키우셔서 유머 있고 재미있고 청중과 교감하고 또 진심을 전하는 또 짜임새 있는 정확한 구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감동적인 스피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2부에는 박혜진 아나운서가 강의하는 명사 연습 스피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